제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선생님 이름은 정승진입니다. 조합을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우리가 이제, 과거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과거의 1차 면접은요, 아시죠? 저희는 안 들었어요. 1차 면접은 그 학교별이나 날짜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같은 학교에 같이 가서 시험 볼 건데, 면접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수서, 그다음에 생기부, 그다음에 중등 과정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인성, 진로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다음에 독서 등등을 거고. 그래서 1차 때 1.5배 추리죠. 2차 넘어오시면 이것도 면접인데 이 자소서 생기부이란 면접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푸는 면접, 시험 문제를 푸는 면접이라서 총 4문제를 풀게 되고 그래서 30분 동안 혼자 앉아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수학 두 문제, 과학 두 문제, 총 네 문제를 풀게 되실 거고요. 물론 문제 안에 네, 따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1번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나오지만 그 오락행지가 4개가 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융합형 문제처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르면 1번이 하는 문제는 과학 문제고 여기는 다른데 여기 수학 문제인데 여기는 한 조합 문제였어요. 4번 조합 문제였죠. 그래서 과학 문제는요 여러분들 과학 준비하시지만 다 맞춥니다. 그 문제 다 맞춰요 애들이. 다 맞추고 설명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수학 문제는 앞에 있는 건 기하 문제겠죠. 기하 문제는 푸는데 조합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주로 못 풀어서 그러면 해문제만 푸는 애들을 다 떠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당연히 학부모님들은 넥스트 문제 풀어도 넥스트 문제 이해해서 많이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잘 이야기하시면 거기 점수를 받아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네 문제 다 못 풀었어요.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합격하니까. 그 다음에 중학 같은 경우는요. 수업을 다른 데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문제 준비하신 분도 하시겠지만 조합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경우의 수 세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배웠던 분이죠. 결과는 확률도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놓치지 않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지를 했는데 놓친 게 있으면 빼줘야겠죠. 그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빠진 거 없이. 겹치지 않고 빠진 거 없이만 쓰면 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죠? 주로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지금 푸는 조합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가 물론 그죠? 과거 시험 갔는데 나왔어.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죠?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풀다 보면, 그죠? 경우의 수 문제 중에 비슷한 유형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좋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1차, 2차 시험 보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밖에서 기다리거든요. 너네가 복귀한 걸 선생님이 받아요. 받는데, 애들이 나올 때 이미, 그죠? 굉장히 고생했다. 면접 보면서 굉장히 고생해서. 그래도 선생님 얼굴이 반가운지 나올 때 표정이 좀 밝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찍어준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막 외쳐. 같이 줄 맞춰서 걸어 나와. 줄 맞춰서 걸어 나오면 애들이 쳐다볼 거 아니야. 나와가지고 그래? 그럼 너 다 맞았어? 그러면 아니요 틀렸어요. 네. 그 이유가 일단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조합 문제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애들이요 이것 중에 하나를 빼놓습니다. 주로 그 문제 이해가 잘 안 되면 빠진 거 없이 세는 걸 쓰려요. 이 문제 이해 단계에서 이해를 잘못하면
끝에 뭔가를 빼먹고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문제 이해는 다 해서 빼먹지 않고 했는데 그 다 풀고 나면 겹치는 것들이 벌어지게 맞아요. 포함 배제 원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항상 겹치는 것들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이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빠진 거 없이 세는 거 자체가 문제야. 이게 아예 안 돼.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때 겹치지 않게 세는 걸 깜빡해가지고 두번 세는 경우가 많아서 답보다 문제가 더 많을 경우는요. 그냥 한 개 차이로 틀리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지 그냥 틀리잖아요. 틀리면 틀린 거야. 틀리면 틀렸죠? 근데 과거는요, 여러분들이 한 개 차이로 틀린 애랑 아예 문제 이해 못한 애랑은요, 점수 좀 달라요. 가서 설명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몇 주까지 볼 때는, 거의 다 풀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한 개를 못했어. 뭐 전체를 더, 한 번 더 됐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빵점은 아닐 겁니다. 점수를 좀 줄긴 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맞춰야죠. 한 개 차이라도 틀리는 것보다는 맞추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조합의 가장 기본은 그럼 뭘까요? 조합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오늘 조합. 말 그대로 조합. 말 그대로 조합. 계산이 뭐가 있어야 돼? 조합이 영어로 콤비네이션. 여러분들 피자 중에 콤비네이션 피자 시키면 모두들이 거의 만족하는 피자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에 필요한 거는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을 겁니다만 NCR 계산이 가장 기본이야. NCR, 그죠? 이거 좀 처음 봐요? NCR 좀 처음 봐요? 예, 네. 처음 봐요? 설명 드려야겠네요. NCR는요, 알게를 고르는 방법. N개 중에 알게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알게를 선택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N개 하면 좀 안 하다니까, 7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고 봅시다. 7개 중에 3개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3칸을 차지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제일 처음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예요? 7개. 그죠? 7개. 그 다음은요? 6개, 5개가 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ABC를 뽑았다 치죠? ABC를 이렇게 뽑았다 쳐요. 그럼 ABC를 뽑으나, BAC를 뽑으나, CBA를 뽑으나 다 똑같죠? 그래서 고민이 나누어 합니다. 그 가지수 몇 개예요? A, B, C, 이러면 제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올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NCI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70판의 계산은 7이고 3 이렇게 해요. 근데 특징이 있어서요. NCR 예를 들어서 기호가 나타내잖아요. 기호가 나타내면 NCR은요. N 팩토리얼, 7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냐면 N-R 팩, R 팩이었다. 7팩토리얼을 4팩, 3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뭐랑 헷갈리냐면 NCN-R로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7C4가 그래서 두 개 더해서 7 되는 애는 7C3, 7C4가 동일하다. 얘는 주로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NPR. NPR은요, 줄 세우는 겁니다. 순열이에요, 순열. 그래서 N개 중에 R개 줄 세우기 7P3이죠. 7P3? 7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빼볼게. 6개, 5개. 순서 다르고 다른 거야. 끝. 좀 더 낫죠? 그래서 NPR은요, 제가 어떻게 해요? N팩에 N-R팩 뭐 하나 만들어 갑니다. 7팩에 뭐야? 7 빼기 3이니까 4팩 나눠주면 7, 6, 5만 남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치아는요, 얘랑 좀 같지, 얘랑 좀 같지만, NPR은
어, NCR을 위해서 NPR을 한번 비교하면, 얘는 이걸 알고 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NCR이요. NCR이 NPR을 뭘로 나눠줍니까? RP로 나눠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N7P3은 765 끝났잖아. 그죠? 네, 7P3은 765에다가 321로 또 나눠줘야 돼.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관련된 거고. 그럼 NHR은 도저히 모르시겠네요. 네. NHR까지만 설명드리죠. 말씀드릴게요. 다시 써드릴 겁니다. NCR은요. 예상한다면 한개 중에 알게 선택하는 업무의 수고요. NCR은 예상한다면 팩토리얼, 펜라인, 알때 팩토리얼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NCN-R과 같죠? 그 다음에 NPR은요, N개 중에 날개 줄 세우기, 라서 NP, 팩토리얼을 이렇게 보면 된다.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얘랑 얘 관계가 NCR이 NPR을 R로 나누면 된대.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NHR이 나옵니다. NHR만 아시면 조합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계산은 끝난다. NHR은 뭐야? 얘는 지금 적어드리죠. 얘는 조합이야, 조합. 얘는 순열이란다. 얘는 조합이라서 컴비네이션의 C이고요. 얘는 펄뮤테이션의 P입니다. 펄뮤테이션이 순열이야. 순서가 있는 줄, 순열이야. 그 다음에 NHR 얘는요,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선생님아? 네. 아니, 처음에 게 맞는데, 뭐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복조합은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있죠? 6명이 있죠? 그죠? 이런 거죠. 자, NPR이나 NCR 이런 게 가능하죠. 7명 중에 3명 뽑아. 7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워. 이게 가능하죠? 맞아요. 7명 중에 3명 뽑으니까 더 많은 거에서 자료를 묻죠. 맞아요. 근데 얘는요, 뭐 하는 줄이면, 두 개를 6개로, 두 개 중에 6개 두어서 가능. 중복이 가능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6명, 지금 6명에게 기종류를 뽑아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뽑아 하면 A랑 B가 있고, 뭐 딸기맛 사탕이랑 초코맛 사탕이 있으면 너 뭐 먹을래? 뭐 딸기포도 다 물어본 다음에 내가 밑에 내려가서 그만큼 숫자를 가지고 오는 거. 그죠? 뭐는 궁금하지 않아요? 서린이가 뭘 먹겠는지 궁금하지 않아. 백이 뭘 먹겠다는 건 궁금하지 않아요. 서린이는 딸기 먹는다고 했어. 뭐 예린이는 뭐 포도 먹는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가져와 내가 사탕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뭐야? 딸기맛 사탕 몇 개, 포도맛 사탕 몇 개만 그냥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 뭐 먹겠다고 했지? 가져가.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어떤 사탕을 먹고 싶은지까지 기록하면 그건 NHR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NHR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이 종류의 사탕을 여섯 명이서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뭘 선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칸막이를 세워요. 칸막이 세워서 이게 칸막이야. 이쪽에 앉으면 딸기 맛 줄 거고요. 이쪽 맛 주면 이쪽에 앉으면 맛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너네가 알아서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개만 따지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면 도미 네 개 갈라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있는 자리에서 그냥 큰 말이랑 세우면 됩니다. 그럼 큰 기가 갈 수 있는 경우 수를 따져보면 몇 개가 갈 수 있는가요? 한 마디는요. 여기 와도 돼요. 네, 여기 포도만 먹는다는 여기 와도 돼요. 네, 딸기만 먹는다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군대 오시면 되죠. 한 마디 올 수 있는 군대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요? 한 고르면 돼요. 그죠? 네. 얘 16이랑 같잖아요. 아까 이만 설명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종류를 여섯 가지 선택할 거야. 두 가지 종류를 여섯 개 선택할 거야. A, D, A, B 따지는 거. 맞아요? 그러면 가지수 몇 개라고요? 네? 7, 얘랑 같잖아요? 두 개 더하고 1 뺀 거. 어? 하지만, 네. 두개 더하고 1 뺀 거. 저도 헷갈려요. 설명하다 보니까 또 하네요.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서 두 개 더하고 1 뺀 거. 아, 이것 때문에 표정이 약간 안 좋으신가 보네. 그래서 두 개 더하고 1 뺀 거 적으면 CI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H70하고 8초. 맞아요? 세 가지 종류면요. 칸막이를 두 개 세우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그 칸막이에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달라지는데 그걸 이렇게 규칙되는 트릭이.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 두 개짜리로 계산해서요. 그냥 그 n개짜리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NHR을 그렇게 할 거야. 이죠? NHR이 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언제예요? 두 종류의 사탕 가지고 여섯 명 나눠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육각인 NH에서 11을 만드는데 A, B, C는 0보다 큰 이렇게 따지면 이게 몇 개 나와요? 이게 11개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그죠? 맞아요? 11개짜리 1이 11개 있는 거야. 걔를 이렇게 너 뭐 먹을래? 물어보는 거야. A 먹을래? B 먹을래? C 먹을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A 먹는다고 A로 가. B 먹는다고 B로 가. C 먹는다고 C로 가. 아무 뭐 그러면 각기 있어야 돼. 맞아요? 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3H10. 이 가짓수가 3H11이라고. 세 가지 사탕을 11개 선택합니다. 네. 가짓수 몇 개예요? 13, 11. 13, 11이냐? 13, 11을 계산하면 귀찮아요. 걔는 뭘로 계산하는 게 낫다고요? 13, 12로 계산하면 13, 12 계산하면 3, 12, 2, 1, 표 6. 그러면 78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이고. 그리고 고2, 고3일 때 통계 배우잖아요. NHR만 아시면요, 그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통계를 잘 아시는 거죠. NHR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 안 되는지 모르시겠죠. 아니야. 이게 문제를 보면, 또 쉽지는 않습니다. 너네 좋아하는 딸기맛 사탕, 포도맛 사탕,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죠. NHR의 설명이 원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쓸 겁니다. 조합 시간에 설명 없이 그냥 계산할 거예요. 뭐 7C3 하면 그냥 7C3이 뭔지 안 알려주고 그냥 계산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7P3 마찬가지야? NH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방법 중에 원순열과 공자순열이 있습니다. 설명하고 넘어가죠. 원순열은요, 원에 배열하는 중. 원에 배열하면 1렬로 배열하는 거랑 뭐랑 같아요? 회전시켜서 같은 경우는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N명을 원에 배열할 거야. 그러면 원순열은요, 마이너스 1팩토리알을 주면 됩니다. 그런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원탁이 앉는데, 여기에 이렇게 5개의 다리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앉은 다음에, 자, 일어나, 손 잡고 일어나, 그 다음에 한 칸씩 옮겨. 그래서 얘가 여기 앉아도 똑같아. 그죠? 여기 앉아도 똑같아.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N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를 N 팩토리얼을 같이 N 개만큼 나누어 준 결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앉아있을 때는 N-1 팩토리얼 처리하면 됩니다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그거는 그냥 순열로 배열하시면 돼요. 왜냐면 앉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구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뭐 중국적, 중국 음식점 가면 원탁인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고급 중국 요리 지금 중국 요리라고 하면 이상한데 중화 요리라고 하면 중식 요리라고 하면 지금 뭐 호텔 같은 데가 이렇게 중국 식당 이렇게 원탁이 있어서 중간에 요리를 놔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덜어서 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칠순잔치를 그죠? 아빠가 호텔에 중식당을 예약했어. 그래서 원탁에 앉았는데 뭐 할아버지 자리가 고정이죠. 칠순잔치가 좀 안 해보셨나요? 할아버지 이렇게 앉으면 뒤에 뭐 승진 할아버지 칠순 축하 이렇게 펴서 플랜카드 이렇게 붙여놓고 사진 찍고 하면 거기 할아버지 앉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할아버지 자리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면 안 돼요? 애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여기 앉을래 앉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자리 고정시키면 이렇게 나머지 N-3명이 앉으니까 N-1팩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열은요, 같은 것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같은 것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고요. 이런 거죠. A, B, C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3팩이죠. 맞아요? 근데 A, B, C, D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이야. 근데 A가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같은 수만큼 나누어 줍니다. 이해됐어요? 네. 문제 하나 낼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내주고 못 해결하지 못합니다. A, B, C, D, E, F,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숫자가 있다고, 뭐, 문자가 있다고 치죠? 이걸 그냥 마음대로 배열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배열하는 순열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총 개수가 7팩인 거 아시겠죠? 7팩인 거 아시겠죠? 그 문제는 네. 나오면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E와 E는 순서가 그 앞에 오기를 바라. 선생님 이해됐어요? A, B, C, D, E, F, G를 배열을 할 건데, 수는 E가 앞에 열어야 돼. B커버 A, E, 일 필요 없어. 이렇게 배열돼도 돼. B가 있는데도, 떨어져 있어도, 그냥 E보다 앞에 있기만 하면 돼.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얘는요, 숫자로 놓으면 됩니다. 동그라미 편 1번이죠. 그러면 7개, 7팩인데, 7팩인데, 앞에 있는 A가 항상 앞에 있어. 그러면 6팩으로 나눠주면 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7개를 할 건데, 얘도 그냥 A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A, B, C, B, F, C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A는 A로 나눈 거야. 뒤에 있는 A는 항상 E 그냥 바꾸면 돼. 그렇죠. 그리고 공사순양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한 게 뭐냐면, 그러면
A, C, E도 그 순서대로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7팩을 3팩으로만 나누시면 되겠죠. 정답은 여러분 실력이다. 정답은 가장 그, 어, 획기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이 경우. 나머지는 동자선열인 거 뻔히 보여요. 그 카드가 뭐 있는데 똑같은 카드가 몇 개 있어. 뭐 배열할 때 몇 가지가 나오네. 이런 거는 동자선열이 눈에 보여요. 근데 이 경우가 눈에 안 보여요. A, B, C, D, E, F, G 있는데 A하고 E가 순서대로 오길 바래요. 몇 가지 나와요? 이렇게 물으면 A가 제일 앞에 있고 E가 바로 뒤에 있는 거, 그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하고 이렇게 세시면요. 문제 풀이 한참 걸려요. 그죠? 조합 훈련은요, 그 생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품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근데 아까 그 네 문제 30분에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합 문제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문제 이해하는 데 좀 오래 걸리는데 조합 문제들의 특징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너네 복기를 하거든요. 하고 시험 보고 나서 그 면접 본 이후에 시간이 좀 남아요. 왜? 뒤에 들어오는 일이 완전 흡실할 때까지 안 내보내요. 그리고 30분 하고 이제 면접을 보기 때문에 1분마다 그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빨리 면접을 봐서 대기시간 전에 애도 있고요. 좀 늦게 면접을 보내는 뒤에 있긴 하겠죠. 근데 내가 빨리 했어. 그러면 그 뒷시간에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리는 거 뭐 하겠어요? A4 용지에다가 복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문제를 받았고, 나는 어떻게 풀었고,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복기를 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풀었죠. 세 문제를 앞에 거 풀었고, 조합 문제는 나 풀지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할 때 조합 문제가 풀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이걸 왜 생각 못했을까?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가 문제인데서, 이게 조합이 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거 원순열이야, 공자순열이야 하고 그냥 바로 풀이할 거니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요.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시면요. 바로 질문하세요. 제가 그냥 바로 쓴다고 했지 설명을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제가 뭐 갑자기 NHR 막 썼는데 NHR 첫 시간에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질문하세요. NHR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면 설명을 다시 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질문하기 전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워낙 많이 쓰기도 하고요. 1번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합을 하셨던 분들도요. 1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얘를 무슨 수열이랑 착각하기 쉽냐면 일단 1번 문제 제가 좀 드릴게요. 자, 1번은요. 12개 중에 1개가 남는데요. 그거는 많이 쓰신 분들이 문제를 뭐하게 할 수 있냐면 원시적 문제로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가득 차 있으면 원순열 문제가 되죠. 원순열은요, 제가 아까 왜 얘들로 나눴었어요? 돌려서 같으니까. 돌려서 같으니까 나눴죠. 어떻게 비슷한 게 대칭을 찾으시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원순열 안 보고 그냥 대칭으로 봤으면 이거나 이거 대칭이네 해가지고 그죠? 2팩, 2팩으로 나누셨을 겁니다. 근데 뭐 여튼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요. 총 12개 중에 몇 개를 남기는 거예요? 1개를 남기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좀 이것도 대칭되지 않습니다. 4개, 3개, 그 다음에 2개가 대칭이 안 되죠. 걔는 그냥 대칭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요? 7개만 고르면 돼요. 맞아요? 7개만 고르면 되죠? 근데 모르면요. 일선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맞아? 12개 이렇게 일렬로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여기랑 그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걔랑 얘는 무슨 차이가 생겨요? 어느 면에 배열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4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 12, 17을 4로 나누어주면 개수가요? 198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없어요. 조합문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요.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이 그냥 뭐랄까, 수업을 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이거 기준으로 놓고, 이거 기준으로 놓고 뭐 생각해서 돌려서 그 경우, 이 경우, 저 경우 다 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맞추셨으면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조합 문제는 풀이 방법 여러 가지가 하나 맞추셨으면 다 맞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셔도, 다르게 푸셨어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조합을 많이 보신 분들은 항상 원시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7개나 6개권에 가면 반반 나눠가지고 합쳐 되긴 되거든요. 지금은 7개라서 오히려 더 빨리 되는 경우에요. 반반 나누게 되면 그죠? 6개인 경우부터 해가지고 줄을 다 나눠봐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8개고요. 2번 푸시고요. 2번 푸셨으면 3번은 푸시는데 2번은 약간 전형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고요. 3번은요, 전혀 전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2번 먼저 푸시고요. 푸신 분들은 3번 문제 푸세요. 3번 문제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봅시다. 2번이요. 자, 수열에 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죠. 수열이요. 수열. 여러분들이 수원을 나중에 배우시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고요. 수열은요, 말 그대로 숫자들의 줄이야. 숫자들의 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줄들이 쭉 규칙 없이 나오면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규칙 있게 나오는 경우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면 뭐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거, 등차 수열. 비례 같은 거. 1, 3, 9, 27에 계속 3을 곱해 나가거나, 아니면 1, 2, 4, 8, 16, 32, 60짜리 등등 2를 곱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비 수열로 따르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기 수열도 아닌 수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수열을 다 알려주지 않고요. 그런 수열을 뭉뚱그려서 어떻게 풀 거야? 정화식이라는 말로 풀게 됩니다. 수원에 등장하죠. 자, 법칙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웃한 두 항의 관계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거야. 입니다. 법칙은 이웃한 두 항의 관계로 일반항을 구할 거야. 이건 아니고요. 일반항이 뭔지를 혹시 모르시겠죠? 그냥 분사표를 그냥 빨리 그려야 되죠. 이 차 수열은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진짜. 그래서 뭐, 여러분 알고 계시는 2, 4, 6, 8, 10, 12 이렇게 되죠. 이게 A1이라고 하죠. 이게 A2, A3, A2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A1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2씩 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등산수열에 A2는요, A1에다가 2 더한 거야. A3는 A2에다가 2 더한 건데, A2가 이거니까 A1에다가 2를 2번 더한 거야. 되겠죠. 맞아요? 얘는, 2를 2번 더한 거야. 얘는 2를 3번 더한 거야. 그래서, AN은요, 등차수열의 AN은 초항 플러스 N-1 부분 요 D를 차라고 여기서는 2가 되겠네요. 여기서 집어넣어 볼까요? AN 초항이 얼마에 D N-1의 2죠. 그냥 2N이네요. 2N. 자, 100번째 구해면 2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번째 구해면 N에다 100 넣으면 바로 그래서 요번 애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차수의 일반항. 일반항은요, 그냥 n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바로 그 항의 숫자가 바로 나오는 게 일반항. 이래죠.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그죠? 뭐, 조화수열, 대차수열, 이런 것들이 수원에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수열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요.
여기서는 등차 등비 이런 수열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수열의 점화식을 따르고 이웃한 두 항의 관계, 이웃한 해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웃한 여러 가지 항을 가지고 그 다음 항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구하면 된다. 그래서 왜 점화식이 잘 등장하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대차 수열, 조화 수열에 해당하는요. 선행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원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에 따라서 풀 수 있고 못 풀고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등비 수열의 하. 일단 공식이 있어서 공식을 안 배우고 계시는 분들 금방 풀어요. 근데 점화식은 이웃한 여러 항의 관계만 이용해서 그걸 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수원을 했던 애들이요. 점화식을 배우지만 수원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점화식이에요. 지수로 구하고요? 아닙니다. 점화식을 제일 싫어. 그러군요. 그냥 계산 방법이 뿐이고요. 점화식은 저는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조합하는데 문제를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조합 수업을 들어보셨을 때 조합 수업을 실패를 대부분은 점화식을 잘 몰라서요. 점화식은요. 이 문제 유형은 항상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게 조금 약해요. 설명을 듣고 왜 그런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열의 일반화로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이거랑 점화식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3번 문제, 2번 문제죠. 2번 문제. 2번 문제는요. 이걸로 되어 있는데요. 1, 3, 4로 이루어져 있는 하이가 모두 2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맞아요? 가봅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1항이면 2항이면 3항이면 4가 올 수 있는데요. 1항이면 4가 오는 경우하고요. 2항이면 3이 오는 경우 따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요. A를 한다는 걸 이야기할 건데요. A를 그냥 조건 만족하면서 하는 행자리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A8을 구해 라는 조건이 그냥 2, 3, 4이 나는 그 조건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두 번째 자리에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4아니면 4가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리에 먹을 수 있어요? 1아니면 2가 올 수 있죠. 1, 2, 3, 4만을 사용해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차이가 3, 2니까 가능하죠. 1로 오면 2는 안 돼요. 1이니까 3 아니면 가죠. 잘 봐요. 내가 제일 첫 번째 줄에 1하고 4를 넣었더니 두 번째 줄에 뭘 쓰는 거야? 1, 2, 3, 4를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두 번째 줄에 1, 2, 3, 4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 줄에 지금 1, 2, 3, 4 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뭐의 개수가 일치해요? A의 n-1개의 개수가 일치.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A8을 구하는 건데 A8이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면 n개짜리가 있어요. 총 n개야. 전부다 n개야. 이거 개수가 AN개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앞자리에 1하고 4를 채웠더니 두 번째 줄에 뭐 걸 수 있어요? 1, 2, 3, 4가 다 올 수 있네요. 다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바로 요 자체로 A의 n-3개죠.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자, 봅시다. 2가 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 뭐 걸 수 있어요? 두 번째 줄에? 4밖에 못 와요. 그죠? 3이 오는 경우는 두 번째 줄 뭐 걸 수 있어요? 1밖에 못 오죠. 이 경우는요, A, 1-1이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죠? 1, 4밖에 못 오잖아. 두 번째 줄에. 그죠? 그럼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와요? 1, 2, 3, 4가 나와요. 그 다음 줄에 1, 2, 3, 4가 다 올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랑 개수가 똑같아요? A의 n-2와 같죠. 지금 뭐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n 친구는 AN을 구하려고 하는데 AN계를 구하려고 갔더니 앞에 1, 4가 오는 경우는 1, 4가 오는 경우는 두 번째 줄부터 A의 n-3개가 그대로 올 수 있다. 왜? 두 번째 줄부터 1, 2, 3, 4를 다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우가 AN-1이죠. 그 다음에 2, 3을 썼더니 두 번째 줄에 4랑 1로 고정되더래.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봤더니 1, 2, 3, 4가 다 나올 수 있네? 그러니까 얘는 A의 n-2네. 이 정하시네. 굉장히 유명한 정하십니다. 이름도 붙어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이거는 이거나 치수요. 피부나치 시험의 일반화는요, 앞에 거 두 개인 거예요. 그 다음 게 되는 게 피부나치 시험이에요. 피부나치 시험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여요. 그렇죠? 이름도 붙어 있고 얼마나 쓰이겠어요? 네, 이 문제 일단 마무리부터 하고 그 설명하죠. 그러면 요 A1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이 문제에서는 A1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이 문제에서는 A1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4개. 1, 2, 3, 4. 그죠? A2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A2의 개수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죠. 이 6개, 이거에 두 개를 채우고 있는데 1, 2, 3 단원을 가지고 채울 거야. 그러면 내가 1을 쓰면 여기 뭐 올 수 있어요? 4 올 수 있죠. 2를 쓰면 뭐 올 수 있어요? 4밖에 못 와요? 3 쓰면 1밖에 못 오네요. 4 쓰면 1, 2 올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야. 그 다음은 그냥 마치수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요? A1이 4, A2가 6이죠? A3는 얼마예요? 그러면 10개, 그 다음에 16개. A5는 26개, A9는 42개, A7은 68개, A8에 몇 개야? 110개. 그래서 110개가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110개인데요. 이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부나치 수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그 수학자이면서 예전에도 직업이 여러 가지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당연하다. 페르, 마지막 정리 나오는 페르마 있죠? 수학자였죠? 수학자이면서 뭐였어요? 판사. 썰죠? 판사인데 수학자고. 피부나치는 뭐였을까요? 생각 안 나나요? 그, 피부나치가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피사. 피사가, 여기 지금 그 피사의 사탑이 있는 그 이탈리아의 그 피사였죠. 그 동네, 그 동네에서 피부나치가 제일 잘 살았어. 몰랐지. 무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 예전에는 여기다 그렇게 돈 많이, 지금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사는 누구야? 삼성회장이야? 삼성회장 직업이 의사야? 비직? 직업이 뭘까요? 아니, 삼성회장은 직업이 뭐예요? 이거 상일 이사. 삼성회장 뭐 상일을 핸드폰 팔잖아. 물론 핸드폰은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저쪽에 파는 상일. 그래서 상인이에요, 상인. 휴먼은 상인이고요. 휴먼이 왜 유명하냐면 상인을 하려면요 누구랑 친해야 돼요? 누구랑 친해야 돼? 누구랑 친해야 돈 잘 벌어요? 어, 맑은 아이들에게 이상한 걸 요구하고 아니 돈 있잖아요. 우리 뒤에 hand니까 한번 더 돈 많은 사람의 친해는 아니 얘 돈이 돈이 돼. 누가 더 장난감이야?
그건요. 당연히, 그거는 비즈니스 관계니까, 그건 당연히 친해지겠죠. 근데, 퀸이 크게 되려면요. 지금은 왕이 없죠. 근데 그때는 왕이랑 친해. 왕한테 잘 보여야 되죠. 자, 갑자기 막, 네 재산 몰수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피부아치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한테 뭘 갖다 바칩니다. 뭘 갖다 바칠까요? 이게 긴 얘기가 아닌데 너네 창의력이 좀 부족한 거. 피부아치가 왕한테 뭘 바칠까요? 잘 보이려고. 아, 맞아요. 수학. 대단한. 처음에 원래 보통 돈 말하고, 돈 아니고 그림, 먹을 거, 그런 거 하는데, 뭐, 돈도 많은데, 빚도 많은데, 그치, 먹을 거 갖다 바치는 거. 하겐다즈 갖다 바치는 거. 그래서 피부아치가요, 왕한테 수학책을 선물합니다. 한반도는 수학책의 총각이 한반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유는 명확하죠.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 사람 1400년 사람인가 그럴 것 같다.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한반도만 책을 왕한테 선물하면 왕이 고맙네면서 수학책을 열심히 공부할까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도서관. 왕이니까 창고는 아니고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왕만 공부하는 도서관 이런 거 있죠. 전쟁이 일어나죠. 아마 외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약탈하는 게 궁궐부터 약탈하다. 비싸고 좋은 게 많아요. 뭘 가져가요? 군인들이. 뭐, 금보화나 먹을 걸 가져가서, 뭐, 무기를 가져가서, 노예를 데려가서, 뭐, 그런 거 데려가, 뭐는 안 가져가? 그안 가져가. 그래서 남아있어. 그죠? 싹 남아있어. 한반도에 나온 가장 유명한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의 원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쌍의 토끼가 있어요. 한 달 뒤부터 새끼를 낳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얘가 한 달 뒤에 새끼를 낳았어요. 얘는 또 한 달 뒤가 있어야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얘는 그대로 한 마리죠. 그 다음에 얘가 새로 태어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얘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갈 때, 뭐, 100개월 지나면 토끼가 몇 마리겠니? 몇 쌍이겠니? 이런, 이 문제 원형이거든. 얘는 그럼 어떻게 되죠? 1, 2, 3, 그 다음에 5, 8, 이렇게 되죠. 근데, 한 달을 지나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3에서 원형에는요, 바로 새끼를 낳지 않고요. 한 달을 지나면, 한 쌍이 있어서, 한 달 있다가 새끼를 낳죠. 이해됐어요? 옆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큐아센터의 원형 숫자가 1, 2, 3, 5 이렇게 더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차선이요. 1, 2, 3, 4 하는데요. 선생님이요. 앞에 이렇게 힘하면 너네가 뭐 뒤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등차수열 등비수열 초항부터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째항부터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두째항부터 따르는 경우 상관없는 게 뭐냐? A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A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00번째. 첫 번째를 구하려고 A를 구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구할 거면 여기서 그냥 한 번, 두 번 해서 그냥 다 6하고 끝내면 되지. 이 8 구하니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5 이렇게 나가는 게 원형인데요. 문제에 따라서는 바로 1, 2부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따라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뒤에 거 되는 경우면 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포괄 수열의 문제가요. 계단으로 자, 내가 여기까지 있는데 계단을 한 칸 또는 두 칸을 올라갈 수 있대요. 한 칸 또는 두 칸 올라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에 한 칸 올라올 수 있는 거나 한 칸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칸과 두 칸의 합이죠, 얘가. 가짓수가.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다음 그대로. 6까지 오는 가짓수를 A, 6까지 오는 가짓수를 B라고 하면 한 칸 또는 두 칸 올라갈 수 있으면 A에서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B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선생님, B에서 A로 갔다고 그거는요. A 가짓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요게 되더라.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변형은요. 고양이 뭐 고양이 문제 해가지고 한 칸, 두 칸 떼는 거 말고 한 칸은 못 올라가고 두 칸, 세 칸 뗄 수 있는 고양이가 있다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항상 띄고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3번입니다. 4번 문제는요, 이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분류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떻게 분류해야 돼요? 하나 그려보셨어요? 이렇게 잘, 원에서 이렇게 찍어서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제일 작게 만나게 되는 이 경우에, 그죠? 7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네, 7개 맞죠? 이 경우가 그때 기본이죠. 그 다음은요, 더 많은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얘는 여기서 파생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저 그림에서 여기 이거 하나 추가한 거죠? 네, 앞에 그림에서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에 따라 분류한 거냐면요. 한 쌍의 대변의 연장선만 꼭지점에서 만날 때. 한 쌍의 대변의 연장선만 지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두 쌍 이상이 만날 때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얘만 일부세요. 만나는 데가.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누면 얘도 다합형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한 개. 한 개. 얘를 이렇게 돌릴 수 있죠. 몇 개로 돌릴 수 있나요? 이 기준으로 하면 여기 돌 수 있고 여기 돌 수 있고 여기 돌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다른 거는 얘는 돌리는 건 둘째 치고요. 그냥 처음에만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번 얘를 그린 게 1, 2로 하고 1, 2, 3, 4, 2번 그림은요. 사각형이 지금 사각형이 좀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세 개. 맞아요? 하나, 둘, 세 개. 그죠? 근데 이게 세 개로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쪽 쪽으로 가서 이렇게 제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몇 개가 나올까요? 여섯 개 나올까? 얘는요? 몇 개 나올까요? 얘는 음, 하나, 그 다음에 둘. 근데 얘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했던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을 세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두 번 세는 결과가 벌어지니까 얘랑 똑같은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얘랑 거든 이게 원래 이런 똑같은 거이죠. 그림을 약간 딱하게 그려서 그런데 얘는 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도요. 여기에 있는 얘도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얘가 얘가 이걸 대칭했을 뿐인 거다. 이쪽 도화했을 뿐이다. 맞아요? 그래서 해보면 얘는 그 답변만 몇 개 없어요. 네 가지가 나오면 얘는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니까 근데 얘는 7을 안 곱해줬죠? 맞아요? 얘를 돌리는 경우 안 했잖아요. 그냥 대칭됐을 뿐이지 회전 이동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6개, 4개, 10개, 총 12개죠. 7개 돌릴 수 있겠죠? 맞아요?
얘는 84개인데요. 근데 이 가학점 자체가 셀 때 요거를 세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다 두 번씩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잘 이해 안 되시죠? 왜 이렇게 나눠주는지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냥 얘는 두 번씩 세워 보게 되기 때문에 가능이 아니고 얘는 방식 두 개. 지금 이걸 왜 나눴냐면 여기만 두 번씩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쟤는 그냥 세면 됩니다. 얘는 7개가 많아요. 그래서 7개야. 지금 42개. 46개가 아니에요? 지금 설명이 잘 이해 안 되시면 이 문제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라. 4번 집중하시죠? 4번 풀어보세요. 4번은 포함 배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포함 배제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거예요? 실패요. 4번이요. 볼게요. 봅시다. 자, 포함 배제라는 게 포함 배제는 이런 거예요. 엔다이어트 ABC가 이런 거죠. 그래서 A, B, C 전체 개수를 한번 더해봐 라는 뜻이에요. 여기 전체 개수를 다 더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에다가 C의 개수를 더하면 원래 되죠. 근데 크게 그려드릴게요.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에다가 C의 개수를 더하면 여기 두 번 더하고 여기 세 번 더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빼줘요? A와 B의 동시에 들어가 있는 얘는 한번 빼줘. 그 다음에 B하고 C도 동시에 빼줘. C하고 A도 동시에 빼줘. 그럼 여기 세 번 더해줬는데 세 번 뺐네요. 얘 B였죠. 그래서 뭐는 더해줘요? 세 개짜리는 빼줘. 이게 포함배제 배우시는 원리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한 개짜리 다 더했어. 두 개짜리 빼주고 세 개짜리 더해주고 풀마를 계속 돌아가면서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겹쳐서 세거나 두 번 세고, 그러니까 겹쳐서 세거나 깍지가 생긴 건 없는데요. 포함배제 그냥 예를 들어주시면 처음에 이거를 더해주면 깍지 경우는 없어요. 근데 포함 그게 생기죠. 겹치는 경우를 빼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4번은요, 4번은 이 포함배제를 사용할 겁니다. 총 16가지 칸이 있죠. 맞아요? 이 16가지 칸 중에 몇 칸 생각하면 돼요? 3개 생각하면 돼. 아무렇게나 해도 이게 전체예요. 그죠? 16칸 중에 3개를 생각하는 게 전체예요. 그 다음에 2개가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개가 묶여진 경우를 해보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요? 잘 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렇게 가로로 12개 있고, 그죠? 요게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거 총 24가지가 있죠. 6칸짜리로 묶으면 4가지 1이라는 거야. 4 곱하기 4인데, 4 곱하기 4에서 내가 6칸짜리 이렇게 배열하겠다. 한 개짜리가 계산하는데 16개 중에 3개 고른 거잖아. 이게 아니죠. 우리는요, 원하는 거요. 정확한 등록하는 버튼들이 누른 경우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뺄 거야. 근데 이렇게 놓아서 경우가 지금 24가지라. 그래서 24가지 되는 거. 몇 개 중에 몇 개를 놓으는데요? 24개 일단 놨어. 24개 중에 2개를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14개 중에 이건 2개짜리잖아. 이 중에 더 놔야 되죠. 그래서 14개 중에 2개는 골라서 더해줘요, 빼줘요? 더해줘요, 빼줘요? 빼줘야 돼. 이게 전체가 돼. 두 가지 묶여진 경우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뭘 더해줘야 되겠어요? 2개짜리 빼줬잖아.
3개짜리 더해줘야겠죠. 3개짜리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3개짜리 이렇게 갖다 놓을 거야. 이 경우 4개 이렇게 보죠. 그럼 3개짜리는요, 3개를 세봅시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까지가 나오네요. 어쩌서 놓을 수 있는 게, 그죠? 그래서 16가지는 해줘요. 16가지 더 해줘요. 근데 문제가 벌어져요. 이 경우는요, 이 두 칸짜리를 빼줄 때, 뭘 더 빼줘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잘 볼게요. 자, 저기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선택하는 경우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요, 언제도 해줬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해줬어요. 모여진 거나 실제로는 이렇게 모여진 거고 얘도 이렇게 세 개 모여진 거나 모양이 똑같죠. 근데 얘는 이렇게 들게 있고 14개를 한 개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놓고 여기를 선택한 경우도 얘랑 같은데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경우만큼 더 해줘야 돼요. 얘가 벌어지는 경우는 이 네 칸을 내려가죠. 맞아요? 요 네 칸은요, 총 몇 가지 줄 수 있어요? 몇 가지 줄 수 있어요? 셋이니까 9가지 줄 수 있죠? 네 칸을 빼는 거야, 하나. 둘, 셋, 그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가지 줄 수 있죠. 16칸짜리에 여기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여기 한 칸이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올 수 있죠. 한 줄 내고 한 줄 내고 수 있잖아. 총 9개죠? 9개에 뭐 9개 중에 4칸 중에 3칸 보는 걸 더해줘야죠. 겹쳐 뺀경우 생각해봐요. 겹쳐 뺀경우가 얘랑 같은데 다른 거라고 생각해주고 빼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해줄 건데 그 가지수 몇 개 있어요? 4칸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4칸을 배열하는 총 9가지. 4칸 안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건데 3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또 4개, 14개를 선택하는 거만큼 더 빼줘야죠. 네. 그래서 얘가 2, 3, 36이고 그거 다 계산해 주면 이게 276가지. 네. 되게 어렵죠.